너무 키운 같지 않아? 아, 왜냐면 지금 할 건데. 그리고 아까 자, 시작할게요. 영상에서 뭐래? 영상으로 뭐래? 쌤 편하게 계시면. 아니 그냥 그거지.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안 되면 또 찾아와라 이거지. 시간을 2배나 어떻게 할 필요가 있을까? 자, 183번 볼게. 봐봐. 자, 이거 보면 반지름이 얼마래? ET. 너 ET랑 손잡고 가라 그냥. 얼마래? 아 내가 10이네. 10. 뭘 안 나와 있어 임마. 저 뭐래? 아 이거 약간 보고 싶다. 높이가 10이래. 저 이거 안 올려주시면 안 돼요? 맞죠? 맞죠? 그럼 잘 봐. 잘 봐. 1대 1이죠. 1대 1. 그럼 잘 봐. 네, 여기다가 이렇게 수발을 탁 그어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매초 2cm 속도로 높이가 올라간대. 맞지? 그럼 내가 이 높이를 뭐라고 둘 수 있을까? 2초씩 올라가니까. 아니, 2cm씩 올라가니까. 2t. 내가 2t. 그러면 1대 1이니까 반지름도 얼마야? 그렇지, 2t. 그러면 다 구했죠? 부피식 구해볼게요. VT라는 친구는 그지? 3분의 1. 원뿔이니까 3분의 1을 곱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밑면의 넓이 어떻게 돼? 파이 곱하기 4t제곱 맞죠? 그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높이 2t를 곱해주면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그죠? 그 다음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상수만 앞으로 좀 뺄게요. 요거거든.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하면 끝나죠? 미분합시다. V'T는 8 파이 T의 제곱이죠. 그러면 2초일 때라고 했으니까 2를 넣으면 답이 32파이로 끝. 32파이. 뒤에다가 2초 후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억하셔야 돼. 변화율. 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뭐 한다? 19하고 미분한다. 오케이? 19하고 미분한다. 자, 193번 한번 볼게요. 193번 보면 어디에 여러분들 밑줄을 쳐주면 좀 좋을 것 같냐면 완전히 정지에 좀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지.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정지한다는 건 위치가 0이 됐다는 게 아니고 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속도가 0이면 더 이상 안 움직이잖아. 정지했다는 건 속도가 얼마라고? 속도가 0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거기 보면 이동한 거리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거리. 그러면 그러니까 뭐 입으로 몇 번씩 따라하면 돼. 거리는 뭐라고? 거리. 거리는 속도의 넓이. 뭐라고? 거리는 속도의 넓이. 거리는 속도의 넓이. 거리는 속도의 넓이. 쌤이 어제 이거 3강 가서 100번 넘게 얘기했어요. 진짜. 거리는 속도의 넓이. 거리는 뭐라고? 속도의 넓이. 오케이? 이 정도 했으면 다 알아듣겠죠? 속도의 넓이. 거리는 속도의 넓이야.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제동을 건 후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니까 0부터 20까지 얘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21대 속도가 0이 되잖아. 맞죠? 그럼 이 새끼는 이렇게 지나갈 거고. 맞아? 그럼 나는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이동 거리는 속도의 넓이니까. 여기는 0 넣으면 60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돼? 10 곱하기 60. 그래서 600이 되겠네요. 쌤 그냥 x에 20 넣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x에 20요? 그냥 쌤 가르치는 대로 제발 하세요. 2죠? 거리는 속도의 넓이야. 고집 부리지 마. 뭐라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건 왜냐면 그 0 넣으면 0이라서 그래. 그게 0 넣으면 0, 이게 왜 그러냐면 양수 부분만 있어서 적분한 결과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음수 부분이 있으면 대입만 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어차피 하기 힘드실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고. 이게 교과 개념이니까 제발 이렇게 합시다. 그냥 속도의 넓이. 됐죠?
자, 194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춘대. 그럼 멈춘대. 또 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100m 앞에 정지 신호가 있대요. 맞지? 그럼 잘 봐봐. 얘를 결국 뭘 해야겠어? 미분을 해야 속도를 찾을 거 아니야. 그럼 미분한 V는 20 마이너스 2C T겠죠? 맞지?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T가 얼마일 때? T가 C 분의 10일 때 멈추겠네요. 맞나요? 맞지? 네. 그럼 결국 어떻게 하면 돼? 얘까지 이동한 거리가 뭐보다? 10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끝이죠. C분의 C의 100보다 작다. 아니 얘는 시간이고.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x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그냥 거리라 했으니까 얘를 그냥 대입하면 끝나겠죠. 오케이? 이해돼 안 돼? 문제에 거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c분의 10을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죠? c분의 200 그죠? 빼기 얼마야 이거? c 제곱분의 100이 들어가니까요. c분의 100이 되겠네. 맞지? 이게 100 이하다. 제곱분의. c까지 곱한 거야. 앞에 C 있어. 다 곱한 거야. 어? c분의 100이 아, 그러네. 100 이하다. 그럼 넘기시면 100. 뚠뚠딴딴 100C. 맞죠? 그러면 C가 1 이상이다. 그리고 해서 답을 1로 구하시면 끝납니다. 됐죠? 끝. 넘어갑시다. 왜?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198번 풀어봅시다. 116쪽에 198번. 그치. 116쪽에 198번. 풀라고. 몇 번이요? 198번. 198번. 저번에 풀었는데. 풀었어? 네. 그럼 너는 넘겨서 201번 푸세요. 201번도 풀었는데. 저 건너건너죠. 자, 시작해 볼게. 자, 198번 보면 뭐 앞에 거 그냥 다 자르고 쭉 읽어보니까 구하는 게 뭐야? 거리거든, 결국. 거리는 속도의 넓이야. 그죠? 그런데 A초 후에 멈췄대. 멈췄다는 건 속도가 얼마? 0. 속도가 0만 이용하면 되니까 내가 A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 2A 더하기 60. 마이너스 2A 더하기 60이 얼마여야 돼? 0이 나와야겠죠. 그지? A를 넣었을 때 V가 0이어야 되니까. 그럼 A가 얼마야? A가 30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그 다음은 뭐 하면 돼? 그래프를 딱딱 이어서 그리면 되겠죠. 그럼 뭐 대강 이런 식일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가 지금 얼마죠? 5. 여기가 20. 여기가 30인가? 30. 여기가 아마 20인 것 같은데. 맞죠? 그럼 넓이를 하나하나 구하면 되겠죠.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50이죠. 50. 더하기 이 직사각형은 15 곱하기 20이니까 300. 더하기 마지막 직각 삼각형은 100이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야? 450. 근데 200개가 저번에 주시지 않았어? 했어? 기억이 안 나. 응? 안 해주셨어? 201번? 언제 했어? 언- 아니 너네 안 안 해주셔서 비슷한 거. 맞아 비슷한 거랬어 앞에서. 앞에 있어요. 앞에. 그래프 모양이 비슷해. 맞아. 그래? 응안 해주셔. 표 아니면 있지? 표 있어? 아니면 너 그거야. 질문한 거야. 자, 201. 네가 아마 맞아. 미나야 질문했을 거야. 201번 한번 들어갈게요. 봐봐. 요런 거 문제 풀 때 팁은 뭐냐면 지금 FT, GT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니까 옆에다 P랑 Q가 누군지 적어놔야 돼. 애들이 맨날 이상한 짓 하거든. 위에 있으면 P라고 생각하고 밑에 있으면 Q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학생들이 많아. 그러니까 쌤처럼 이렇게 적어놔야 돼. 알겠지? 나도 적어놔서 풀어. 나도 헷갈리니까. 그럼 봐봐. 기억 볼게요. 두 점 PQ가 모두 두 번 만난대. 근데 우리가 핵심적인 건 뭐야? 이 그래프는 속도야, 위치야? 얘는 위치예요. 위치야. 이거 잘못 푸는 애들 정말 많거든. 기억. PQ가 두 번 만난대.
그럼 지금 위치가 여기랑 여기서 똑같죠? 위치가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둘이 만났다는 거겠지. 맞아? 그럼 교점이 두 개니까 기억은 참. 기억은 참. 니은으로 내려갑시다. P의 T가 4일 때 속력은 8일 때 속력보다 빠르다고 했어. 쌤이 속력은 뭐라고 했지? 속도에다가 넓이. 절대값을 씌워라. 속력은 쌤이 뭐라고 했어? 속도의 크기라고 했잖아. 우린 크기를 구할 때 절대값을 씌워준다고. 반드시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워. 외우라니까? 그냥 외워. 이걸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잖아. 그냥 외우라고. 그럼 볼게요. T가 4랑 8일 때를 비교하는 거야. 맞니? T가 4랑 8일 때 누구를 찾아달래? P거든? P는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럼 얘들아 속력을 구한다는 건 우리가 결국 속도를 구해야 돼요. 그럼 위치에서 속도를 구한다는 건 미분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4일 때와 8일 때의 속력을 물어봤다는 건 결국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 요거거든. 근데 둘 다 양수인 건 자명이 맞죠? 그럼 절대값 씌워봤자 똑같아. 똑같아. 그럼 둘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된단 말이야. 누가 더 커요? 4가 더 크죠? 더 가파르니까. 그죠? 그러면 니은 T가 4일 때 속력이 더 빠르죠? 참. 니은 참. 끝. 그다음 디귿으로 넘어갈게. 디귿이 약간 어렵거든. 디귿이. 이거는 지금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 그지?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속도의 넓이로 약속을 했어요.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VT를 그려내기가 너무 빡센 상황이거든. 그지?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해를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 P랑 Q랑 위치가 둘 다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네 둘 다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안 변하거든. 안 변해.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면 봐봐. 4랑 8 사이를 물어보고 있거든. 출제자가. 4랑 8. 그럼 잘 봐봐. P는 4초일 때 4초일 때 위치가 여기였다고. P가. 맞죠? 맞지? 그런데 8초일 때 위치가 여기였어. 얘는 뭐라고? 오른쪽으로 이동만 했다고. 그럼 이동 거리는 얘랑 얘의 차이 아니겠어? 이거 이해됩니까? 왜냐면 순방향으로 이동만 했으니까 결국 위치의 차이가 거리라고. 이해돼요?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P의 거리가 될 거라고. 맞지? 맞지? 그런데 반면 Q는 어떻게 되냐면 4초일 때 여기였어. 맞죠? 맞지? 근데 8초일 때는 P랑 똑같거든? 그럼 얘는 이동거리가 이만큼 되는 거야. 이만큼. 그죠? 그럼 Q의 이동거리가 더 길죠? 그러니까 디귿은 거짓.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204번 보고 스텝 2로 들어갑시다. 스텝 2 몇 문제 못 보겠네. 204번. 지금 상황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얘는 속도래요. 속도. 그걸 체크해야 돼. 속도. 그 다음에 2차 함수 같이 생긴 새끼는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직선은 B래요. B.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0부터 10까지 적분한 거랑 0부터 10까지 얘를 적분한 거랑 같대요. 그치? 그러면 그냥 뭐 문제를 쭉 풀어봅시다. 기억 볼게. T는 A일 때 물체 A가 더 높다 이랬어. 잘 봐봐. A일 땐 여기야. 그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 얘가 함수값이 더 크니까 더 높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왜? 얘 속도잖아. 위치가 아니라고. 속도야. 그럼 봐봐. 0부터 A만큼 A가 이동한 거리는 이 넓이에요. 맞아? 그지? 근데 다 플러스지. 그럼 이 넓이만큼 그냥 위로 올라갔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직선은 요만큼 올라갔죠. 그럼 A가 더 많이 올라갔겠지? 넓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함수값이 높이 있어서가 아니고 관계가 없어요. 기억은 참. 그 다음에 니은. T는 B일 때
A와 B의 높이 차가 최대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면 높이 차잖아. 높이 차.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여기가 F, 여기가 G인데 봐봐. 높이 차라는 건 위치랑 위치 뺀 거 아니야? 위치랑 위치 뺀 거. 그러면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하고 G의 부정적분을 만약에 라지 G라고 했어. 그럼 둘이 뺀 게 높이 차죠. 그지? 그럼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물어봤으니까 최대, 최소는 우리 뭐 한다? 미분한다. 그지? 얘 미분하면 F 빼기 G가 결국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최대니까 극대 아니겠어? 극대.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되는 순간을 찾으면 돼요. 그지? 근데 교점은 몇 개야? 하나, 둘. 맞죠? 그럼 보니까 여기선 F가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가 생기네요. 그럼 당연히 B인 게 자명하겠죠. 괜찮죠? 그래서 니은도 참. 됐니? 다음 D급 볼게. T는 C일 때 물체 A와 물체 B는 같은 높이에 있다 이랬어. 그럼 잘 봐. C까지 갔을 때 높이가 똑같으려면 0부터 C까지 이 노랭이의 넓이, 0부터 C까지 이 파랭이의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면 같은 높이에 있겠죠. 근데 문제를 보면 0부터 C, 0부터 C 둘이 같대요. 그지? 영역의 넓이가 같다는 거니까 당연히 동일한 높이에 있겠다. 끝. 됐죠? 이거 또 참.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끝. 쌤 끊어요. 아니요. 안 끊어도 될 것 같아. 우리 지난 시간이 아니고 지지난 시간이죠. 저번 주. 안 한대. 뭐라고? 몇 번? 스텝 2에 몇 번? 12번?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큰 의미가 없는 문항이야. 계산산만 좀 많아. 쌤 해야 될 거. 느낌적인. 근데 스태프도 쌤이랑 하는데 15는 하긴 할 건데. 할 거야. 근데 지금은 17번부터 먼저 갑시다. 오늘 17번. 그 다음 15번으로 갈게. 왜냐면 17번이 더 쉬워요. 15번보다. 그리고 17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 그 x 플러스 n 곱하기 fx 그거 나왔던 거. 몰라. 한번 끊어줄래? 하경아. 자, 보자. 17번부터 볼게요. 17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긴 해. 그냥 한번 해볼게. 자,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 f라고 했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 함수가 있나 봐.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건 요 정도야. 일단 x 3승 블라블라. 그지? g는 x로 시작해서 뭐 이렇게 있겠죠. 요 정도야. 그지? f랑 내가 g를 읽었을 때. 그 다음에 가 조건을 보니까 f-1이 0이래요. 그죠? 그럼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들고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 맞죠? 그럼 그것까지 엮어보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하나 들고 있고 뒤에는 머시갱이 있나 봐. 뭐 요 정도? 요 정도야.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절대값 fx가 x는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알파에서만. 근데 나는 지금 마이너스 1을 이미 들고 있거든. 맞지?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알파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어. 출제자가. 크다 했으니까. 그럼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홀수개가 들어있으면 미분이 안 되고요. 짝수개가 들어있으면 미분이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미 얘를 들고 있어. 근데 얘선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맞죠? 반대로 했을 거면 맞아? 그럼 얘는 반드시 제곱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맞지? 알파에서만 미분이 안 돼 이랬으니까 x-알파로 완성하면 끝이겠죠. 그럼 나는 가 조건을 해석을 다 한 거고. 그죠?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둘이 곱한 게 0 이상이다 이랬어. 그럼 내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부등식과 연관되어 있으면 극값을 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우리는 얘를 치환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그냥 한번 적어볼게. 봐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얘가 지금 f야. 거기다가 g를 곱했대요. 근데 g는 1차잖아. 그럼 내가 그냥 x 플러스 p 이렇게 잡았어. 맞지? 그런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0 이상이래. 그죠? 그럼 무슨 말이야? 0 아래로 내려가는 건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이미 제곱이니까 문제가 없지. 알파는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이게 3개가 돼버려. 그럼 홀수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안 된다고. 그러면 얘가 반드시 뭐여야 돼? 알파일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 싶은 fx 곱하기 gx가 x 더하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결정이 났죠. 끝난 거야. 미지수가 1개야. 그지? 출제자가 뭘 물어봤냐면 극대값이 81 했고 극값을 찾아달래요. 그지? 그럼 다 된 거야. 알파만 구하면 끝나겠다. 괜찮죠? 요 정도 생각. 그럼 그래프를 쌤이 살짝 그려볼게.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될 거야. 맞니?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과 알파에서 접하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죠? 요렇게 했죠? 그럼 둘 다 동시에 접하니까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 뭐가 선대칭이 만족이 되겠죠? 제 말 이해됩니까? 선대칭이 당연히 만족될 거니까 여기가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 알파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럼 얘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될 거란 말이야. 맞죠? 맞니? 이해가 될까? 그러면 극대값이 81이라고 했는데 내가 f에다가 이 값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81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쌤은 이제 식으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쌤의 감정을 한번 얘기해 볼게. 봐봐. 식을 이제 세우기만 하면 끝나요. 이거잖아. 이미 세워놨어.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 이걸 넣으면 돼요. 그럼 해보자.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에서 1을 더했대. 그럼 2분의 1을 더하는 것과 똑같거든. 그럼 2분의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이거의 제곱 곱하기 알파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로 똑같이 적을게. 얘가 2분의 마이너스 2알파니까 마이너 알파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맞지? 근데 제곱하면 둘이 어때? 같죠? 근데 얘가 81이다 그랬어. 이해돼요? 그러면 얼마겠어? 9겠죠? 그냥? 아니 3이겠지 3.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하면 81이니까 둘이 같잖아요 어차피.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알파가 여기가 그냥 3이죠? 여기가 3. 그러면 마 1, 3 하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3이 아니지. 알파를 따로 구해야 되네. 2분의 알파가 얼마라 했지? 알파가 여기가 5. 그러면 얘랑 얘의 중점이 여기잖아. 2지. 둘이 더하면 4니까. 그죠? 그럼 극값의 x값을 물어봤으니까 마 1, 2, 5 다 더하면 얼마야? 6. 됐죠? 답은 6. 끝.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는 그냥 쉽게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나 조건 우리 많이 봤죠? 지난 시간에도 봤고 가 조건 미분 가능성은 우리 초반에 봤으니까 요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번 감정 얘기한다 하지 않았어요? 감정? 오 예리한데? 쌤 감정은 그냥 이래. 이게 얘랑 길이가 같잖아. 그죠? 근데 내가 여기 함수값을 구한다는 건 이걸 대입한 거 아니야? 대입해서 제곱했죠. 그럼 봐봐. 여기 x값이랑 얘의 차이를 제곱한 거잖아. 결국 인수가 결정돼 있을 거니까. 내가 여기 이걸 넣었다는 건 얘와 얘의 거리를 구해야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거리나 같아요. 맞지? 그럼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이 81이거든. 그럼 이 길이가 그냥 3일 수밖에 없어. 이게. 3의 4승이 81이니까. 그럼 여기가 3이라서 마 1, 2, 5 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내 감정이야. 그래서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했어. 감정이 아니야.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했어. 그래서 어쨌든 15번 봅시다. 15번은 17번보단 무난하게 생겼거든. 근데 오히려 15번보다는 살짝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할 문제인 것 같아. 얘도 좀 중요해요. 일단 쌤이 스텝 2를 할 때 얘기한 게 있는데 15번 봐봐. 얘는 우리가 F를 절대 결정할 수가 없거든. 우리가 지금 F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뭘까? F'1이랑 F'3이 0이다 밖에 몰라. 그러면 F를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식으로서 가기 좀 많이 힘든 상황 이런 거야. 그죠? 근데 GX의 정체를 보니까 X제곱에서 fx를 빼놨지. 맞아? 그런데 구하는 게 뭐야? f 프라임 알파 곱하기 f 프라임 베타거든. 항상 요런 중간 이상 난이도 문제를 풀 땐 구하는 걸 먼저 보고 들어가야 돼. 그럼 보니까 난 지금 f 프라임을 구해야 돼. 그럼 당연히 g를 뭐 해볼 생각을 하겠어? 할 수 있는 게 g를 미분하는 것밖에 없어. 왜? f 프라임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나 얘를 이제 미분할 거라고. 오케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g 프라임은 2x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되잖아. 맞니?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gx가 알파랑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그럼 우리 했잖아. 극값을 갖는다. g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베타가 0이다. 이미 학습을 했죠. 그럼 나 여기다 넣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넣는 거야. 2알파 빼기 f 프라임 알파는 0. 맞죠? 그 다음에 2베타 빼기 f 프라임 베타는 0. 맞아? 그러면 결국 구하는 게 f 프라임 알파는 2알파고요. f 프라임 베타는 2베타거든.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답은 뭐냐면 4 곱하기 알파 베타죠. 이해됐어? 그럼 이걸 딱 봤어.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 하나가 그냥 딱 떠오르지? 10이 아니에요, 그냥 다? 네, 답이 10인데 그냥 못 써야 될 것 같아. 알파 베타를 진짜 직접 구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거든. 맞죠? 맞지? 그럼 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 봐봐. f'x는 내가 쓸 수 있어. 식을 대강. 왜? 1과 3에서 근을 가지니까요. 그러면 f'을 쌤이 이런 식으로 써볼게. p에 x-1 x-3 이렇게 썼어요. 맞아? 맞죠? 그 다음 내가 2x에서 얘를 뺐어. 이렇게 되거든? 맞니? 그럼 잘 봐봐. 얘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예요. 근데 지금 알파 베타를 구하겠다는 건 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때 알파 베타는 어떻게 돼? 그럼 나는 궁금한 게 a랑 c예요. 근데 2x에서 얘를 뺀다고, 그러니까 2x가 더해진다고 이게 바뀌나? a랑 c가? 안 바뀌죠. 그럼 무슨 말이야? 보존돼요. 똑같아. 이해돼? 그러면 원래 근이 1과 3이었잖아. 그게 똑같이 보존된다. 곱이. 그럼 곱이 얼마야? 3이에요. 그냥. 그럼 답은 뭐야? 12. 됐어?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에 나와서 풀려가면 정말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접해본다면. 멘붕이 올 수 있을 법한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좀 골랐거든. 풀이는 길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생각할 요소가 있지 않나. 오케이? 그래서 좀 골랐어요. 15번을.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문제는 뭐냐면 이제 쉬워져요. 다행이죠? 이제 쉬워집니다. 18, 19, 21 아니네. 그냥 130쪽에 모두 다. 몇 번? 몇 번 안 했냐고? 패스 안 하냐고? 130쪽에 그냥 전문항 다 합니다.
130조. 왜냐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런데 18, 19, 21 세 문제만 먼저 볼게. 그러면 그냥 끝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한번 끊어줘. 멈춰줘. 자, 여러분 봅시다. 봅시다. 자, 18번 보면 모든 극값의 합이 5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 극값을 구해야 되니까 뭐 해야겠어? 할 수 있는 게 미분밖에 없죠. 미분을 하시면 또 구간으로 쪼개질 거고 3x제곱 플러스 6ax로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덩그라니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뭐 하면 돼? 얘 그래프를 그리면 끝이 나겠죠. 맞죠? 그럼 그래프 그립시다. 여기 이렇게 x축이 있을 거고 2차 함수는 노란색으로 좀 그려봅시다. 실근이 0과 마이너스 2a거든. 그런데 출제자가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a가 여기 있을 거고 0이 이쯤 있겠죠. 맞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지? 근데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얘는 요렇게 올라갈 거고, 그죠? 요렇게. 그 다음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a죠. 이래서. 그러면 1 어딘가 마이너스 a라는 점이 이렇게 가겠죠. 맞아? 맞죠? 그럼 쌤이 극값이라는 건 증가 감소가 그냥 바뀌면 된다 했어. 연속적인 함수에서. 그럼 봐봐. 뿔, 마, 여긴 뿔이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이래서. 그러면 극값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a 0, 1인 거야. 총 3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0부터 구해봅시다. 0을 구한다는 건 내가 여기다 0을 넣겠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맞죠? 마이너스 1 하나 챙겼고 그 다음에 1을 여기다 넣으시면 얼마 나오죠? 3a가 나옵니다. 그죠? 3a 하나 챙겨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를 내가 여기다 넣어줘야 돼. 그럼 계산하시면 4a 3승 빼기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 4a 3승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5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죠? 그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7은 0으로 바뀔 거고 그럼 a는 얼마 나오겠어? 네, a는 1이겠죠. 끝. 끝. 됐죠? 그 다음에 19번 바로 들어갈게요. 19번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얘는 지금 구간별로 끊어져 있어요. 맞니? 그럼 쌤이 그런 말을 했죠. 구간별 함수의 연속성은 요 x 값들이 교점의 x좌표가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뭐 상황이 이럴 것 같아. 직선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어. 그럼 뭐 이렇게 있는 거겠죠. 맞지? 근데 얘는 나눠지는 경계가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자명한 것 같아.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야. 맞죠? 근데 얘가 y는 x란 말이야. 맞니? 파란색은 fx라고 하고 그럼 쌤이 식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x에서 x를 빼면 최고차항은 우리가 모르니까 a라고 두시고요. 실근이 마이너스 1과 1일 거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맞니? 그런데 힌트를 보니까 fx 즉 2차 함수의 상수항이 얼마래? 3이라고 했거든. 3이라고 했어. 그럼 잘 봐. 얘랑 얘 상수항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3이 나온다는 건 a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3이겠죠.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괜찮니? 괜찮아요? 그럼 fx는 결국 정체가 뭐냐면 마이너스 3에다가 x제곱 빼기 1 더하기 x로 바뀐다고. 얘가 fx야. 그 2차 함수야. 2차 함수 다 찾았고. 근데 물어보는 게 극대랑 극소를 물어보고 있거든. 그럼 얘는 그래프를 우리가 제대로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아니잖아. 반대잖아. 그럼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지? 근데 문제를 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2차 함수를 골라줘 라고 했으니까 이게 없어질 거야. 그럼 결국 이거거든. 이거.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극대랑 극소를 찾아야 돼. 그럼 잘 봐. 여기선
증가하죠. 아무것도 아닌 점인 거야. 그런데 여기는 여기도 싹 지워줄게 쌤이. 여기도 지웠어. 여기는 뭐야? 극대죠. 이해돼? 극대. 여기는 뭐야? 극소가 되겠죠. 1일 때는 극소. 괜찮니? 괜찮죠? 그러면 극대값은 뭐야? 이거의 추계 방정식을 대입한 값이겠죠. 맞죠? 그러면 전개를 좀 할게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추계 방정식은 얼마야? 6분의 1이거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럼 6분의 1을 내가 여기다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2로 고쳐 씁시다.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야. 맞니? 이걸 계산하시면 12분의 37이 나오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내가 할 짓은 뭐야? 1을 대입하면 되는데 얘는 y는 x였으니까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겠죠. 그러면 플러스 1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12분의 4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요런 거는 요새 계속 출제가 돼. 이렇게 꺾여도 극소를 갖는 거. 계속 출제가 되거든, 시험에서도. 그래서 요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1번을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계산만 생각하고 풀어봤니? 근데 이거? 안 풀어봤어? 그럼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풀어보고 듣는 게 나으니까 끊어주세요.